아이스커피, 한겨울에도 아이스커피. 남자는 아이스지. EQ900 중고차 이야기입니다. 2017년식 EQ900을 중고차로 구매를 할까 말까, 할까의 80%. 오늘은 중고차 이야기입니다. 5000cc 옵션이 꾸역꾸역 많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에요. 따끈따끈하게 오늘 아침에 바로 저희 샵에 입고되었습니다. 사고 유무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시고 차량의 상태도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계십니다. 저한테 의뢰를 하셨어요. 저는 바로 테스트 운전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이런 차 타볼 수 있을까? 지금이 기회야. 뒤에 커튼도 있어. 중고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화려하고 깨끗한 겉모습만 보고 바로 구매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무조건 테스트 운전을 해야 됩니다. 제 영상에서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일반적인 도로도 달려보시고 방지턱도 넘어보시고 비포장 도로도 지나가 보시고 여러가지 테스트 운전을 많이 하셔야 돼요. 하체 소음이 있는지 없는지, 핸들 쏠림은 있는지 없는지. 일반 도로에서 소리가 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체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방지턱을 넘을 때, 또 세게 넘을 때 소음이 나는 경우가 있고 비포장 도로를 달릴 때 소음이 나는 경우가 있고 꼭 테스트 운전을 하셔야 돼요. 제가 무언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부분은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린 편입니다. 영상에서 반복적으로 제가 표현을 했다면 그 부분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하체 소음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핸들이 살짝 틀어져 있어요. 못 느끼실 정도는 아니고 느끼실 수 있는 정도로 틀어져 있습니다. 테스트 운전을 정확하게 하지 않았다면 핸들 쏠림이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하기 어렵겠죠. 오른쪽으로 살짝 틀어졌네. 고급차라서 흔들림이 없나? 카메라에 흔들림이 없네. 방지턱을 넘을 때 앞쪽에서 소음이 발생한지 뒤쪽에서 소음이 발생한지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뒤쪽에서도 하체 소음이 아주 미세하게 조금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느끼실 수도 있고 느끼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느끼긴 그래요. 조향 핸들의 틀어짐은 분명히 이 고객님도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세워져 있던 차량들은 어느 정도 조금 빠른 속도에서 주행을 하면서 브레이크를 밟아봐야 됩니다. 브레이크 떨림 또는 조향계통에 떨림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타이어의 패턴 소음이 조금 있네요. 아마도 타이어는 교환하실 때가 됐을 것 같아요. 중고차를 판매하시면서 타이어를 새 걸로 교환해서 판매하시는 분들은 제 기억에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여러 가지 조건에서 대략 20분 정도 테스트 운전을 했습니다. 저는 테스트 운전을 좀 오래 하는 편이에요. 뭔가 등으로 느껴지는 떨림이 있는데 이거 주행소음이랑 무언가 엉덩이와 등으로 그 떨리는 테스트 운행을 진행했으니까 이제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의뢰하신 내용의 첫 번째는 스캐너 점검이에요. 계기판에 고장 코드가 발생하진 않지만 스캐너 점검을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반적인 스캐너 점검이 아니라 자동차 정비사는 데이터 값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차량의 상태를 조금 더 깊이 볼 수가 있겠죠. 가까운 저희 선후배님들을 신뢰해주세요. 스캐너 점검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계기판에 뜨는 건 없지만 스캐너 점검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숨겨진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동차의 ECU는 과거를 기억하는 놈이죠. 과거에 집착하면 안 되는데. 정말 다행입니다. 스캐너에 고장 코드가 전혀 1도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데이터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니고요. 근데 뭔가 조금 의심 가는 부분이 있어요. 중고차로 넘어오기 위해서 기본 세팅이 된 차량이기 때문에 실내 상태는 무척 깨끗한 편입니다. 전체적으로 스크래치가 많이 발생을 했어요. 어느 한 군데 빼놓지 않고 본닛, 범퍼, 휀다, 도어, 트렁크 등등등 모든 부분들이 아주 미세한 스크래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래 이런 대형 세단들은 아주 반짝반짝한 그 느낌이 생명인데 이 차는 그런 부분은 많이 없어 보입니다. 고객님께서 의뢰하신 내용이 총 3가지인데 첫 번째는 스캐너 점검, 두 번째는 오일 누유. 5000cc 엔진이기 때문에 오일 누유가 발생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이 중요하고 판매자께서 오일 누유는 단 한 방울도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고 유무를 알고 계신데 그 외의 사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보험 이력만 갖고는 100% 확신할 수는 없겠죠. 보험 이력에는 2번의 사고가 있었어요. 오일 누유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본닛을 열어서 안쪽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단 오일 누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엔진이 저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프론트 케이스가 이 앞쪽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앞쪽 프론트 케이스에서 오일 누유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일단 헤드커버 쪽에서도 오일 누유는 없습니다. 앞쪽 프론트 케이스 쪽에서도 오일 누유나 냉각수 누유는 보이지 않네요. 인위적으로 엔진룸을 막 닦았다거나 그런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본닛도 본래의 본닛이고요. 힐러하스 쪽에도 사고 유무는 없습니다. 헤드커버 쪽은 작업을 한 번 정도는 하셨던 것 같아요. 볼트를 풀었다가 조인 흔적이 있습니다. 수리를 하셨다는 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오일 누유가 있었던 부분을 수리를 하신 거니까요. 프론트 범퍼 쪽은 무언가 분리를 했던 흔적이 보입니다. 위에서 간략하게 봤을 때는 무언가를 크게 작업한 흔적들은 보이지 않고 제일 중요한 상단 오일 누유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얘는 왜 없어지는 걸까? 엔진 오일은 교환을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뒤쪽 서스펜션의 상태를 확인할 거예요. 몇몇 하체 부분들을 봤을 때 상태는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부싱 상태도 아주 훌륭한데요. 크게 부식된 부분도 없고요. 뒤쪽 샤프트, CV 조인트 쪽도 부싱이 터지거나 그런 부분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디프레션 쪽에서도 오일 누이는 발생하지 않고요. 연식이 오래되고 주행거리가 많은 차량들은 오일 누이가 살짝 발생을 하는데 얘는 깨끗하네요. 머플러의 상태도 나쁘지 않고요. 주행 소음이 났던 이유가 있었네요. 안쪽 내측 마모가 좀 울퉁불퉁하게 달았습니다. 타이어를 교환하면 아주 조용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깨끗하죠. 뒤쪽 부분에는 사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위에 올라가서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비사의 느낌적인 느낌상 뒤쪽에 사고 흔적이 보입니다. 오늘 차량을 확인하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바로 앞쪽이에요. 앞쪽에 오일 누이가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도 확인해야 됩니다. 고객님께서 오일 누이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단 커버를 다 분리를 해야 되겠네요. 앞쪽 타이어의 마모 상태도 썩 좋지 않네요. 핸들이 쏠렸던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단 커버를 분리했습니다. 미션 쪽부터 보면은 미션 쪽에서도 오일 누이는 발생하지가 않고 있습니다. 작업은 한 번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오일팬을 분리해야 되는데 이 오일팬을 풀었던 볼트의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 연장을 사용하면 그 흔적이 무조건 남거든요. 그 스모킹건이라고 하나? 그 흔적이 전혀 없는 걸로 봐서는 오일팬을 탈거해서 미션 오일을 교환하신 적은 없으신 것 같아요. 누유는 1도 없습니다. 또 이 부분도 인위적으로 닦은 게 아니에요. 다른 부분에서도 누유의 흔적은 없고요. 또 사고의 흔적도 없습니다. 사고로 인해서 엔진과 미션을 탈거했던 그런 흔적도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핸들의 진동이 조금 느껴졌었는데 엔진과 미션 마운트 쪽을 교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도 분리를 했던 흔적이 없네요. 없어요. 미션 쪽은 깨끗하고요. 앞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상단부터 중간 그리고 끝단까지는 오일 누유는 없습니다. 이 EQ900 차량들이 오일 누유가 생각보다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차량의 소유주분들께서 관리를 잘 하시는 건지 이 차량들만 오일 누유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렴한 차가 오일 누유가 있고 비싼 차가 오일 누유가 없으면은 말이 안 되겠죠. 똑같은 품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특별하게 오일 누유가 되는 부분은 일단 전혀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오일 누유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오일팬에 있는 드레인 플러그 쪽에 오일 누유 흔적이 있습니다. 한 방울 맺혀 있었는데 제가 무릎 손으로 닦아버렸어요. 이 부분은 엔진 오일 교환할 때 꼭 같이 교환을 해야 될 것을 교환하지 않아서 누유가 발생하는 겁니다. 큰 비용이 들어간 건 아니고요. 드레인 플러그에 껴지는 와샤를 교환해줘야 돼요. 이건 재사용했기 때문에 한 방울씩 맺혔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빼고는 특별히 없어요. 그리고 살짝 벌렸을 때 오일 필터 하우징에서도 오일 누유가 발생한 적은 없습니다. 만약에 오일 누유가 있었다면 이런 커버에 분명히 묻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 앞쪽 사고는 범퍼만 교환했던 것 같아요. 프론트 패널을 교환했던 흔적은 없습니다. 라디에이터 쪽에서도 냉각수가 누수됐던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차량들은 보는 것마다 다 깨끗한 거야. 핸들 쏠림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앞쪽 하체 부품들이 썩 상태가 좋지가 않습니다. 하체 부품들의 고무 부싱 상태가 썩 좋지가 않습니다. 양쪽 다 고무 부싱의 상태는 좋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차량을 구매하신다면 프론트 하체 부품은 교환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체 부품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휠 얼라이먼트 조정을 아무리 하셔도 돈만 드시는 거예요. 하체 상태가 안정적이어야 됩니다. 프론트 서스펜션 쪽이 썩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중고차를 구매하시는 분께서 인지를 하시고 수리를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차량은 트렁크를 교환한 차량입니다. 트렁크를 교환하셨다고 말씀도 하셨고요. 하지만 이 차량은 말씀하지 않으신 부분이 있어요. 트렁크만 교환한 게 아니에요. 범퍼도 교환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얼핏 봐서는 뒷범퍼를 교환한지 안 한지를 알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흔적이 안에 남아있어요. 범퍼의 안쪽에 있는 백패널 쪽을 교환을 하셨거나 판금 수리를 하신 거예요. 트렁크 안쪽까지 깊이 들어온 사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백패널을 분명히 작업하신 거예요. 제 생각에는 교환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범퍼가 백패널을 가리고 있는데 백패널만 파손될 수가 없겠죠. 범퍼를 같이 밀고 들어온 거예요. 후방 쪽 추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백패널 교환된 차량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차를 구매를 할지 말지에 대한 제일 중요한 부분, 바로 엔진 부조, 미세 엔진 부조 느껴져요. 다른 건 정말 다 좋은데 제가 지금 걸리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초기 시동 시에 그르륵 하는 그런 소음이 발생하면서 시동이 걸리고요. 냉간 시동 시에 짧은 시간이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 10분 정도 엔진 소리가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바로 이 부분, D드라이브를 놓고 가만히 핸들을 잡고 신호를 대기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가만히 있다 보면 엔진 부조가 느껴집니다. 와, 이거 영상으로 보여줄 수도 없고 센서 데이터를 봤을 때 부조하는 시점에 데이터 변화가 있습니다. 정비사분들은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 아실 거예요. 엔진 부조가 있어요. 괜찮다가 지금 툭. 제가 이 차량을 사보진 않았지만 고객님 차량 많이 타봤거든요. 일단 시동을 끄고 그런 말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엔진 부조?
뭐 점화 코일, 점화 플러그 교환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은 점화 코일, 점화 플러그 다 교환하신 거예요. 반짝반짝 새 거입니다. 그리고 스로틀 바디 세차까지 하셨고요. 그렇다는 건 엔진 부조의 원인이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신중하셔야 됩니다. 중고차를 구매하시려고 하는 그 행복감과 차량 외관에 혹해서 지금 당장 바로 구매를 하실 게 아니에요. 좀 더 우리는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매자께서는 판매자와 이 부분을 꼭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스트레스 받으실 거예요. 아주 작은 미세 부조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1개월, 2개월, 3개월 지난 후에 100% 느끼실 거예요. 그렇다면 보증 수리도 받으실 방법이 없고 고스란히 비용을 지출하셔야 됩니다. 초기 냉간 시에 엔진 소음과 미세하게 부조하는 원인이 거의 비슷한 부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안 돼요. 지금 이거 바로 구매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고객님께 이 부분을 인지를 시켜드리고 판매자와 조율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체 부분만 이상이 있었던 거라면 저는 구매를 추천할 수도 있습니다. 연식이 있으니까요. 중고차니까요. 근데 엔진 쪽은 잘못하면 이 5000cc 엔진을 내려서 작업을 해야 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전화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